스카이대 졸업 40대 변호사, 공기업 직원, 교사 월급이 만 원? 어? 말이 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생살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년부터 초딩기입니다. 각종 맘카페와 학모 모임에서 시키는 대로 안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남극정위원회가 추천해주는 논술학원, 파닉스 학원, 디베이트 논술학원, 코딩 학원, 추천대로 학원 뺑뺑이 돌다가 중딩, 고딩기가 되면 주위에서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남극정위원회에 명문대 입학 압박을 해대니 국영수 과상가? 학원 뺑뺑이의 인강 필수 코스를 모두 들으면서 입시 지옥을 뚫고 나가다 보면 대딩기가 옵니다. 인서울대학 입학에 성공하여 꽃같은 청춘기를 보내기는 개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남극정위원회의 취업 5종 세트 압박에 의학연수, 공모전 수상, 인턴, 봉사활동, 자격증 이런 풀 세팅을 준비한 후 직딩기로 넘어가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공기업 입사에 성공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연 200시간 더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목돈이 손에 쥘만해지고 나면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 등의 세금으로 나라 삥 뜯기기, 못 받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국민연금 포함 4대 보험료 납부하고 사람 목숨 담보로 말장난치는 보험파리들에게 삥 뜯기고 나면 고작에게 이거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남극정위원회의 결혼 압박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신혼기 달콤한 신혼생활은 개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남극정위원회의 허리 졸라매서 집 사기 그리고 애 언제 놓냐 둘째는 언제 가지냐 등의 저출산 특별대책위원들의 압박을 버텨야 하고 출산기 아이를 떠놓는 순간부터 자영업자건 직장인이건 중소기업 직장 다니건 대기업 다니건 연구원이건 영업사원이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돌고 돌고 돌아 사교육비 지옥문 입장 아이 둘을 놓으면 대기업 맞벌이 부부건 전문직 외벌이건 간에 그 평범해지는 가계부 갱년기 남극정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본능을 절제해가며 열심히 살아왔구만 보상은 딱 먹고 살 만큼의 월급 뒤늦게 주위 돈 버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기동량을 하지만 일반인이 뛰어드는 시장은 모두가 투자를 외치게 안심이 가는 버블 정점 상투 꼭지 혹은 민스키 모먼트라 부르는 시점에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아파트 투자, 분양권 투자로 돈이 묶이게 된다는 거지요. 남들 걱정위원회의 학벌 지상주의 틀린 말이겠냐마는 결국 남극정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사교육비 쏟아 부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인서울대 입학해서 취업 스펙도 열심히 쌓았지만 막상 받는 돈은 이것저것 떼고 나니 많지 않더라. 아꼈으면 모았지만 부자 될 가능성은 없더라. 애 놓고 키우다 보니 내 용돈이 학창시절의 용돈보다 더 적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벌은 대학 들어갈 때 한 번, 취업할 때 한 번, 어깨 힘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직장은 대학 동기 모임에 한 번, 결혼식에서 한 번, 건네주는 명함이 자랑스러운 정도에 불과하더라. 이런 거죠. 확실히 베이비 부머 세대라 부르는 1950년, 1960년대생들은 학벌 좋은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그 사회생활 수준 격차가 컸습니다. 대학 가기 힘든 시절이어서
집안에 귀남이만 귀한 남자, 대학에 갈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군대 면제 조건으로 될 수 있을 정도고, 경제 승률이 10, 20%대 시절이니 대학생의 취업은 당연했었고, 은행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가던 시절이었지요. 공부를 잘해도 여자는 대학에 보내지 않으니 대학생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고, 그들이 훨씬 잘 벌었던 7, 80년대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귀한 자식 새끼들을 무리해서라도 교육시키겠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고3 수험생들의 숫자보다 대학교 정원의 수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고작 1, 2%대에 불과한 저성장 시대입니다. 또한 로봇과 AI 기술이 블루 셔츠 및 화이트 셔츠 가리지 않고 인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를 위해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30, 40대 세대들에게는 어야함이 가득합니다. 추천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누가 명문대 출신 부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저는 카운슬링 펜션이라는 1박 2일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직군과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 출신의 공기업 외벌이는 나이 40에도 300만 원대 월급으로 자식 둘을 키우면서 월 10만 원의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서울대 출신의 영어 교사는요, 나이 40에 처음으로 300만 원대 월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상담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돈 잘 버는 줄 아는 게 좀 부담스럽다네요.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40살 변호사는요, 400만 원대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고작 이것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더랍니다. 로스쿨에 늦게 입학하긴 했습니다만 5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까 싶다가도 더 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언젠가 말이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려면 의뢰 네트워크가 있어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으니 힘들어도 버티고 있다네요. 거저 펜션을 가장 많이 찾는 직군이 교사입니다. 교사 부부가 찾아오면 꼭 하는 말씀이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300만 원대 금액, 계속해서 줄어드는 공무원 연금을 보면서 이러려고 공부했나라는 푸념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는 당시 최고의 학력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대급 경쟁률을 뚫은 분들이죠. 보통 투자 감각에 있는 사람이 사업 투자나 부동산 경매 투자 등으로 전업 활동하기 위해 교직을 떠나고 배우자 다른 한 명은 교직에 볼모로 붙잡혀서 일을 하더라고요. 밥의 베프는요, 경찰 부부입니다만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사교육비를 대고 아파트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딱 잔고가 제로에 맞춰 산다네요. 줄어들긴 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니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간답니다. 성형외과 개원이 친구는요, 개원 초기 2년간은 힘들어 했는데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목돈을 좀 쥐었다 싶었더니 레이저 기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새로운 기기를 들여와야 됐다네요. 그래서 기존 기계는 동남아 시장에 중고로 팔아 넘기고 새 기기를 들이는데 목돈을 다시 도로 집어 넣어야 되니 돈이 모이지 않더랍니다. 코로나 유동성 뽐뿌가 끝나고 나니 환자 수는 줄고 옆 건물에 성형외과가 하나 더 생기니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 처물린 주식 계좌를 바라보더니 작년에 샀던 벤츠 S클래스를 중고로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헤이 딜러 어플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현실을 짚어보자면 연봉 자랑하는 30대 초반의 시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이를 공부 그만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직책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라도 공부시켜야 하나? 둘째, 없는 돈에
가랑이 찢어가며 교육비를 쏟아부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은 세 가지입니다. 제 나이대 친구들 혹은 선배들과의 대화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자식들에게 발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에요. 하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취업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학령 인플레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콤보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20명간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말이죠. 예전 같으면 대기업과 공기업에 착착 붙을 스펙 학생들이 지금은 장수 취준생이 되었고 지역 중견기업에 겨우 입사하거나 취업이 워낙 안 되니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편인 공무원 혹은 군무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 고학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회사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제 사촌 동생들도 퇴사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에 공기업 시험을 준비 중인 그런 동생도 있어요. 유통대기업 주의기업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퇴사 준비를 하면서 카페 창업을 위해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업무를 위해 그동안의 스펙을 쌓았나 싶을 정도로 입사 후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죠. 간단한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몰상식한 직장 상사들의 압박, 이 콤보를 받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도 버티기 쉽지 않죠. 셋, 사교육비에 올인한 후 알게 된 비어있는 잔고입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진 거죠. OECD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입니다. 사교육비를 쏟아부었으나 노후 계획은 부실하겠죠?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 정도일 건데 앞으로 살아갈 4, 50년 이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막막할 겁니다. 5, 60대의 취업률이 2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대기업 입원이나 교수 등의 고스펙 지원자라 할지라도 은퇴 후 모든 감투가 다 사라지고 나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모든 은퇴자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사실 사교육비를 쏟아붓건 말건 할 놈 할입니다. 할 놈만 한다. 항상 강조하면서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는 크게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성 아이맥, 이투스 등의 온라인 강좌를 클릭하시면 언제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고의 교재로 최고의 강의를 입맛대로 골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 2만 원이면, 딸랑 2만 원이면 강남구청에 시행하는 스타 강사들의 인강을 소화할 수 있고요. 1년 동안 말입니다. EBS 강의는요, 무료입니다. 제로. 예전처럼 없는 집안에서 자라 고액과에 못 받아서 공부 못했다 식의 핑계거리가 사라진 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학벌이 있으면 사회생활에서 좀 낫긴 합니다. 어깨뽕의 즐거움이 있죠. 사람들의 눈빛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학, 정부기관 등 학벌들이 자리 잡은 조직은 확실히 학벌사회이며 그들끼리 밀고 당기기가 발생합니다.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대형 로펌에서 서울대 로스쿨 출신을 말하고요. 종합병원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을 말하고요. 대학 교수 집단에서 해외 아이비리그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 의지가 강한 자식들이라면 조상님들 복이 대단한 겁니다. 조상님 땡큐 그러면서 제사상 그하게 차리십시오. 그러나 전혀 그러지 못한 자식들이라면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실천해 보자 이 말이지요. 원래 공부가 힘든 범위니까. 여기 전문대 졸업한 제 친구는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까지 제 동기들 중에서는 말이죠, 가장 현금 자산이 많은 놈이 되었습니다.